밭을 매다가 바람은 설렁꽃 따라가고 구름은 덤벙 비실러 가고 오늘 낮도 다 돼간다.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우리 새끼 젖주러 가자.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나무입니다. 비도 많이 내리고 습하고 무척 더워지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계십니까? 예전 같으면 이 무더운 여름 따위 얼른 가버려라 할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마음이 달라졌어요. 계실 만큼 있다가 가시게. 나는 자네도 무척 좋아함세 그러면서 오늘도 아주 따뜻한 책을 가져왔지요. 고작 댓글 몇 번의 주고받음이지만 책을 고를 때마다 떠올려지는 구독자분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비밀이라서 말씀은 구체적으로 안 드리겠지만 이 책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잠시라도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듣고 계시지요? 오늘 가져온 책은요. 김용택 시인 아시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 한 분 아니십니까?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도 몰라가 대단한 베스트셀러였고요. 가장 최근에는 나비가 숨은 어린 나무라는 시집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김용택 시인이 쓴 것은 아니고요. 80이 넘어 요양원으로 보내진 시인의 모친 박덕성 할머니, 아프다는 하소연, 억울하다는 한탄,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으로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어느 날 가져다준 술을 놓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바느질이요, 할머니의 세 번째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18배 시집을 오면서 첫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고 21 아들을 낳으면서 두 번째 인생이 열렸고 88 술을 놓으면서 세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던 거죠. 할머니는 그제서야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건강과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되면서 90년 인생 이야기를 글로 적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능한 화면을 함께 보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할머니가 직접 글씨를 쓰신 것도 있고요. 그 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구술을 하셨는데 그것을 며느리인, 그러니까 이 책의 작가이자 김용택 시인의 아내인 이은영님이 그 내용을 글로 써내려갔거든요. 그거를 화면으로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이 책은 대화체의 이야기라서 다소의 연기가 필요한데요. 어설프게 사투리 따라 했다가 여러분들이 닭살이 돋아서 프라이드가 될지도 모르니까 그거는 좀 자제하고 제가 평이하게 읽을 겁니다. 알아서 들어주십시오. 다 읽고 나서 저는 그랬습니다. 인생 쓸쓸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또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눈물이 난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어머니가 제일 좋았을 때. 나는 용택이 선생된 때가 제일로 좋았다. 어머니는 살면서 언제가 제일 좋았어요? 나는 용택이 선생된 때가 제일로 좋았다. 저 건너 밭에서 너그 시아버지하고 일을 하고 있는디 용택이가 어메 부르며 뛰어오더라. 저놈이 미쳤나, 넘어지려고 왜 저렇게 뛰어온다냐 하고는 일을 했다. 용택이가 오더니 어메 아버지 나 선생 됐어요 하더라. 이게 뭔 소리여. 우리 용택이가 선생이 되다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시상에 우리 용택이가 선생이 되다니 나는 그때가 제일로 좋았다. 우리 용택이 선생된 때가. 느그 시아버지가 키우던 소 한 마리 턱하니 팔아서 용택이 광주 양성소에 보냈다. 참말로 좋았지. 시집 온 날. 시집 온 날 음도 싹도 안 봤는디 저녁에 밖을 보니 새신랑이 둘이 서 있더라. 고모부가 신랑인 줄 알았더니 첫날 밤을 들어오는 사람을 보니 다른 사람이더라. 시집을 오는 뒤 신랑 얼굴도 모르고 시집을 왔다. 시집 온 날 방에 불을 많이 떼고 방이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저쪽에 신랑이 있다고 가르치더라. 마당을 봤더니 새신랑 둘이 서 있더라. 나는 천담 고모부가 내 신랑인 줄 알았다. 아, 근데 밤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더라. 한눈에 반했지. 이쁘더라. 느그 시아버지가 보통 잘생겼냐. 키도 3단같이 크고 그래서 그렇게 바람을 폈지.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허먼, 반했지. 이쁘더라. 내가 봐도 느 시아버지가 아까웠다. 나는 이렇게 조그맣고 못났는디 내게는 과분한 사람이더라. 어떻게 저런 사람을 따라 살까 했더니 아들, 딸 쑥쑥 낳고 나중에는 내가 큰 소리 치고 살았다. 생긴 것은 대통령도 하라면 아까운 사람인디 그렇게 쉽게 죽더라. 부직갱이. 부엌에서 밥을 하는 뒤 아새끼들이 방에서 싸우고 울고 지랄들을 하길래 부직갱이를 들고 쫓아갔더니 앞문 뒷문으로 다 도망가고 없더라. 어머니, 저는 자식 둘 키우기도 힘이 드는데 6이나 어떻게 키우셨어요? 그때는 시방같이 벌벌 떠면서 키워간디 일하느라 바빠서 자식 새끼들 돌볼 새도 없었다. 다 즈그들끼리 컸지.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밥은 해야 하고 마음은 바빠 죽겠는디 아새끼들은 방에서 쿵쿵거리면서 싸우고 밥하다 말고 부직갱이를 들고 쫓아 들어가면 새끼들이 이 문으로 도망가고 저 문으로 도망가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풀리고 그러면서 살았지. 밭을 매다가 바람은 설렁꽃 따라가고 구름은 덤벙 비실러 가고 오늘 낮도 다 돼간다.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우리 새끼 젖주러 가자. 밭을 매다가 한나절이 되면 시계도 없고 어떻게 한나절을 알겠냐. 호맹이 그림자가 호맹이 끝에 딱 찍히면 점심때가 된 거지. 밭을 매다가 11시쯤 되면 머리가 뜨겁기 시작하는디 밭을 여기서 저만큼 저 그 민세방 있는 데만큼 멜라면 점심 먹고 하기는 어중간하고 끝내자니 아깝고 하면 욕심 많은 주인이 가라고 해야 가지. 덥기는 하고 젖은 팅팅 불어서 새끼들 젖은 줘야 하고 지금은 먹을 것이 지천이지만 그때는 우유가 있냐 멋이 있냐. 그러면 우리들이 밭을 매다가 여기저기서 고함을 지르면서 바람은 살랑꽃 따라가고 구름은 덤벙 비 실러가고 가자 가자 집에 가자. 오늘 한나절도 다 돼갔다. 우리 새끼 젖주러 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자. 그러고 노래를 부르면 밭주인도 못 이기고 가라고 그러면 집으로 고삐 풀린 소마냥 뛰어갔다. 고무신을 신으면 신은 볕을 받아 뜨겁고 신을 손에다 들고 집으로 뛰어가면 애가 못 챈 게 사람들이 애들을 안고 골목골목에 다 나왔다. 남자들은 풀도 하고 일도 하다가
정자나무 밑에서 각시들 기다리면서 쉬고, 애기가 우는 집은 남정네가 성질이 나서 지게 작대기를 들고 쫓아와서 그 집 각시는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아이고 말도 마라 말도 마. 나 산 걸 어찌 말로 다 하겠냐. 봄은 가고 여름도 가고 병원에서 있으면 세월이 지질할 줄 알았더니 이것저것 다 지나고 설이 돌아오면 내 나이가 87인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이도 많이 먹었다. 완전 시네요. 어머니 천재예요. 시 쓰는 대회 나가셔야겠어요. 그냐? 시 갔냐? 네, 진짜 잘 쓰셨어요. 그니까 민세비를 낳았지. 아무나 그런 아들을 낳을 수 있간디. 웬 잘난 체예요, 어머니. 어제 손님들 오셨는데 민세 아빠가 하루 종일 잘난 체를 하더만 어머니 닮아서 그렇네요. 아니요, 가는 잘난 체 해도요. 가가 보통 아간디. 그나저나 내가 잘 썼냐? 네, 솔직히 말하면 민세 아빠보다 어머니가 더 잘 써요. 쥐롤헌더 젖꽃. 햇살이 좋은 가을날 오후였다. 바느질과 글쓰기. 바느질 글쓰기를 안 했다면 여름 내 진놈의 해를 어떻게 넘겼을지 모르겠다. 민세 애비가 좋아하니 더 좋다. 이제 죽어도 원이 없다. 삼배 이불 만들어서 민세 애비 주고 잡다. 글쓰기를 하니까 하나 생각하면 또 하나가 생각나고 마음이 좋다. 어제 저녁에도 내내 이 삼배를 어떻게 할까 생각했다. 바느질, 글 쓰는 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었으면 여름 내내 저 진놈의 해, 진놈의 날에 어쩔 뻔 알았냐. 우리가 옛날에 시골서 이불을 하면 혼잎을 5폭, 이불 호총은 6폭을 했는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 바느질을 했다. 누워있는 사람들은 밥 먹으라고 해야 일어난다. 어찌 저렇게 하루 종일 누워있기만 하는지 징허다. 바느질 글쓰기를 하니까 마음이 좋다. 한 가지 하면 또 한 가지 생각나고 해놓고 본 게 더 좋다. 어찌게 네가 그렇게 생각을 잘해서 나를 풀어지게 해놨냐. 이것이 아니면 여름 진놈의 해를 내가 어떻게 넘겼을지 모르겠다. 어디로 나갈래야 나갈 데도 없고 뿔떡 일어나 도로 눕고 뿔떡 일어나 도로 눕고 하는디.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본 게 마음이 호복하다. 민세애비가 좋아하니 더 좋다. 집에 가서 보면 내가 바느질한 것을 걸어놓고 사진 찍고 돌려놓고 사진 찍고 한쪽으로 생각하면 눈물도 난다만 한쪽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편하고 좋다. 이제 죽어도 원이 없다. 우리가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잠이 안 왔어요. 어머니같이 부지런한 양반이 병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머니가 바느질하고 글쓰기를 하니까 민세 아빠가 어머니를 많이 잊어버려요. 생전 못 잊었거든요. 맨날 어머니는 어때? 하고 물었거든요. 다른 각시 같으면 성질 좀 냈을걸요. 그랬냐? 네. 내가 삼배이불 내 손으로 만들어서 민세애비 주고 잡다. 저는요 어머니. 지랄한다. 용택이 것이 네 것이지. 지금부터 읽게 되는 두 꼭지는 할머니의 말씀이 아니고요. 이 책의 작가 이은영님의 수필 두 꼭지를 마지막으로 골랐습니다. 지갑.
나는 24살에 남편을 만났다. 몇 번 안 만나고 같이 살았으니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다. 그냥 좋았다. 같이 살고 싶었다. 먼지가 풀풀 나는 방, 살비듬이 떨어질 것 같이 마른 몸, 가난하기만 한 살림살이.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었다. 눈빛이 살아 반짝이는 이 사람이 나는 좋았다. 처음에는 남편이 너무 어려워서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부끄러웠다. 나는 시골의 모든 것들이 낯설었다. 남편도, 어머니도, 집도, 동네도, 동네 사람들도 다 낯설었다. 작은 동네에 젊은 처자가 살려고 들어왔으니 동네가 발칵 뒤집히고도 남을 일이었다. 동네 사람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방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서 쑥스러워하고 사람들이 없을 때 얼른 나와 집안일을 하고 할 일이 없으면 얼른 방으로 들어갔다. 아침에 남편이 출근을 할 때면 강길에 나가서 남편 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서 있었다. 하루 종일 남편을 기다렸다. 그러다 퇴근 무렵이 되면 타박타박 강길을 걸어 들 가운데에 있는 느티나무까지 마중을 나갔다. 느티나무는 넓은 들가에서 들판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민새는 내 안에서 자라고 넓은 들판에서는 곡식들이 자랐다. 강물은 멀리 흘렀다. 어떤 날은 느티나무 그늘에 앉아 2시간도 더 남편을 기다렸다.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많은 생각들을 했다. 내가 지금 여기 왜 이러고 앉아 있는지, 내가 지금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기도 했다. 남편은 들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오기도 하고 걸어서 오기도 했다. 길 끝에 남편 모습이 나타나면 나는 가슴이 설렜다. 남편에게 달려갔다. 혼자서 그 길을 걷다가 민새가 태어났을 때에는 민새를 업고 걸었다. 민혜를 가져서 배가 남산만할 때에는 민새 손을 잡고 걷다가 어느 날은 우리 셋이 그 길을 걸었다. 셋이 느티나무 그늘에서 놀다가 남편이 길끝에 나타나면 아이들은 있는 힘을 다해 아빠를 부르며 뛰어갔다. 나를 향해 걸어오는 남편을 보면 처음처럼 늘 가슴이 뛰었다. 홀로 걷다가 둘이 걷고, 둘이 걷다가 셋이 걷고, 나중에는 우리 넷이 해지는 들길을 걸어 집으로 왔다. 집은 가난했다. 먼지가 폴폴 나던 방만큼이나 남편은 가난한 사람이었다. 남편은 지갑이 없었다. 돈이 없어서 지갑이 필요 없었다. 그냥 필요한 돈이 있으면 그때그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갔다. 어디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만 딸랑거렸다. 그때는 남편 지갑 사주는 게 내 꿈이었다. 지갑을 사는데 오래 걸렸다. 어느 해 지갑을 사고 그 지갑에 돈을 넣어주던 날, 나는 참 좋았다. 꽃은 피었다 지고 바람은 수천 번 느티나무를 흔들고 지나갔다. 아이들은 그 길에서 자라고 강물은 멀리 흘렀다. 아이들과 함께 마중을 나가서 남편을 기다리던 그 느티나무도 목숨이 다해가는지 말라간다. 우리도 많이 늙었다. 글을 쓰다 말고 달려가 남편을 꼭 안았다. 남편이 나를 꼭 안는다. 좋다. 울 곳이 없었다. 나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다. 드라마를 볼 때 슬픈 장면이 나오면 주인공보다 내가 먼저 운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시골에 왔으니 모든 게 서툴렀다. 도시에서만 살고 학교만 다녀서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어머니는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어머니는 내게 살림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많으신 듯했다. 어머니가 나를 나무라면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별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서러웠는지 모르겠다. 시골은 워낙 조그만 동네고 내 집이 없어서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집을 드나들고 마을 어디든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서 어디 맘 놓고 울 곳이 없었다. 어머니한테 혼나서 억울하고 속이 상하면 또 친정이 생각이 나면 집 뒤안 굴뚝 아래 쭈그려 앉아 울었다. 내가 울던 곳에 보일러실이 생긴 후 울 곳이 없어진 나는 우리 뒷집의 뒷집 댁순의 장광 뒤에 숨어 울었다. 울다 눈을 떠보면 앵두꽃이 피어있기도 하고 머위꽃이 피어있기도 했다. 꽃을 보면 더 서러웠다. 그래도 오전 이른 시간에 혼났을 때에는 마음도 정리가 되고 눈물도 그쳐서 다행이었지만 남편 퇴근 시간에 가까워올 때 혼나면 정리 안 된 마음과 눈물을 남편에게 들키기 싫어서 남편이 오는 반대편 강길을 따라 한없이 걸었다. 어떤 때는 민혜를 데리고 걸었다. 봄이면 나물바구니를 들고 강 건너 밭으로 갔다. 내가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나물만 캐고 있으면 아이들도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나무 막대기로 땅을 파며 놀았다. 우리가 마중도 안 가고 집에도 없으면 퇴근한 남편은 회관 마이크에 대고 방송을 했다. 이은영, 용태기 각시 이은영, 빨리 와라. 어디 있어? 빨리 와라, 이상. 나는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었다. 아이들은 이때다 싶은지 집으로 뛰어갔다. 나도 아이들을 따라 집으로 갔다. 남편 얼굴을 보면, 남편 목소리를 들으면 내가 왜 울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렸다. 왜 울었는지도, 왜 속이 상했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나는 살았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게 2021년 작년 여름에 소개해드렸던 책이었습니다. 이거 저 정말 좋아했었는데 사투리 연기가 영 어설펐지만 녹음해놓고 나서 나름 뿌듯해하면서 자주 들었던 영상이었습니다. 참 따뜻한 책이었어요. 바람은 살랑 꽃 따라가고 구름은 덜렁 비실러 가고 그냐? 이게 시 같냐? 며느리인 이은영 씨가 바느질을 통해서 기력을 회복한 시어머니에게 선물한 그 또 다른 할 일이 글쓰기였던 거죠. 글을 읽을 줄 모르던 제 할머니가 단 몇 글자라도 직접 글을 써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시작되었던 일이었다고 했어요. 당신의 일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20년이 넘게 들어온 며느리이기는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푸념이고 하소연일 뿐일 텐데 그 내용을 찬찬히 받아 적는 순간 시어머니의 말과 인생은 시가 되고 노래가 됐습니다. 이걸 누가 지루한 옛날 사람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다른 공지 있습니다. 영상의 맨 앞에와 맨 뒤에는 광고가 붙습니다만 중간에는 그 소리까지 포함된 그런 중간 광고는 절대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최근에 종종 중간에 광고가 삽입되는 경우가 있다고 댓글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뭔 일인가 싶어서 들어가 보면 이게 설정이 또 바뀌어 있더라고요. 구글의 오류인지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런 경우 나무님들 바로 댓글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중간 광고라는 건 8분에 한 번씩 광고가 튀어나오게 돼요. 영상 하나에 막 4번, 5번의 광고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작나무 채널에서는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흐름도 끊기고 부자연스럽잖아요. 아이고, 자장님이 광고 때문에 한 7개월 고생을 하시더니 한이 되셨나, 참 많이도 넣으셨네. 꾹 참고 봐야지 이러지들 마시고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저는 또 다른 좋은 책과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